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우리나라 수도권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한 12%, 1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총 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도 실질적으로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종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실 그 면적이 결코 이제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를 꼭 이제 뭐 싱가포르나 또는 뭐 홍콩 같이 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들 뭐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 뭐 심지어 대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이 수도권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2030년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040년, 50년쯤에는 과연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 뭐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수도권 문제가 계속 이제 집중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울특별시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남, 분당, 그다음에 화성, 동탄까지 대규모 신도시들이 계속 개발이 되었죠. 특히 이제 기존의 이제 개발축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평택 그리고 뭐 아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상태죠. 결과적으로 이 경부 라인의 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인구가 급증했고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인접한 도시인 뭐 이제 충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청주에 이제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천안 아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저기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런 대규모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 충청도 쪽에 대규모 물류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들어서게 됐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시와 이제 대전 쪽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수도권이 굉장히 좀 두터워지게 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강원도는 위치적으로는 사실은 수도권이랑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그런 자연 보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방 역시 기존과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적으로 좀 쇠퇴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게 됐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제 뭐 부산, 경남, 울산 이런 지역도 이제 물론 핵심 기간 산업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라도 지방보다는 조금 이제 나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도권과 충남, 충북 일부 지역, 그러니까 충청도 일부 지역이죠. 충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규모가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또 한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어, 혹시 한 20년, 뭐 좀 멀리 가면 30년 전, 그러니까 KTX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만 해도 혹시 지방의 부촌이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마 20대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 당시에 뭐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고 뭐 40대, 50대 분들 또는 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방의 부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인지 아니면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KTX로 이제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 굉장히 이제 발달됐죠.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좀 더 수도권 집중되는 건 맞는데, 아이러니하게 지방의 부초는 더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부산 해운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제일 유명한 이제 그 부천이죠.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조금 과장을 조금 보태서 서울보다, 서울 강남보다 벤틀리, 그다음에 그 롤스로이스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대구의 그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그 부산의 센텀 백화점인데, 일단은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우리 모든 명품, 그 보통 에루사라고 하나요? 네,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를 일단 기본에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 뭐 종합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방이 경기가 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나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도 좀 조금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와, 외국인이, 특히 백인분들이 뭐 진짜 조금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인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냥 영어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페인어도 들리고, 뭐 프랑스어도 들리고, 뭐 이탈리아어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분들이 왜 왔을까, 경주에.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뭐 포항이나 뭐 다른 데는 당연하고, 그다음 전주, 뭐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그 뭐죠, 전주의 에코시티라고 하죠. 에코시티라든지, 그다음에 광주의 봉선동, 학군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대전에 이제 중심부인데 이제 서구랑 크로바 아파트죠. 크로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둔산동이죠. 둔산동이랑 여기 뭐 갤러리아 근처도 가보고 학원가도 이렇게 가봤었는데, 이거 여기는 작년에 가봤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뭐 그냥 일단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풍기는 게 굉장히 부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놀랬던 부분이, 뭐 청주라든지 이천 이런 데는 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유한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가장 발달된 도시죠.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이 원주예요. 원주랑 강릉인데, 원주의 그 무실동이라고 하죠. 무실동을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에 한번 그 약속이 있어서 가봤는데, 와, 여기도 외제차는 당연히 너무 많은 거고, 그냥 뭐 포르쉐급 이상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의상이라든지 풍기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이제 그 부티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게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전에는 무실동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그 유튜버 방송을 봤는데, 이 무실동이 그, 이 원주에 이제 여기도 병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사실 전문직,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아무튼 제천신가요? 충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이제 개원이들이랑 어떤 그런 고소득 직종분들이 원주시에서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강릉의 교동을 갔었을 때도 낮에 이제 그 강릉에 좀 유명한 그 저기 뭐야 그 가오리찜이죠. 가오리찜을 먹으러 왔었는데, 거기도 뭐 낮인데도 뭐 굉장히 좀 부유하신, 그러니까 좀 제가 부유하다는 거는 뭐 한 30대? 아무리 많아도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들인데, 뭐 낮에 굉장히 이제 드레스업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액세서리, 그런 귀금속들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또 밥을 먹고 또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이제 의사분이나 또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같았었는데, 솔직히 제가 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죠. 근데 느끼는 걸로는 굉장히 좀 부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체적인 지방의 경제는 쪼그라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관광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소비적인 측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만 봤을 때는 지방은 거의 이제 뭐 다 망해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지역이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이거는 그 우리 수도권도 똑같죠. 수도권도 뭐 어느 지역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잘 되는 지역은 너무 잘 되지. 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좀 경제적으로 좀 쪼그라드는 지역이 보이죠. 근데 그런 지역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빈부격차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035년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앞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지가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느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온 건 아니고 옆나라 일본에서 먼저 왔죠. 외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제 막 관광이 터졌죠. 터지면서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뭐 유튜브만 보셔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 기존 이런 그 뭐 북경이라든지 기존의 대도시들은 안 좋지만 남부 지역 뭐 선전시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좋거든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나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입지가 살짝 지금 다시 동북아 쪽으로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또 캐나다 쪽으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그런 무역 항로 또는 그 원유 또 에너지 항로까지 이제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오는 그 물동량이 어디를 통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일본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일본 홋카이도 위쪽을 통해서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이제 뭐 사실 분쟁 지역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이 홋카이도 이제 하코다테에서 이제 본점 그 사이가 사실은 그 국제적 공역이에요. 공역 수역인데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아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본이 원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공역이 되면 하코다테라든지 일부 이런 쪽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군들을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이쪽이 많이 공격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동해를 통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핵심 거점이 있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일단은 부산이라는 데가 있죠. 네, 부산. 부산이 거의 컨테이너 터미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 상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하코다테를 통해서 대마도와 부산 사이를 지나서 결과적으로 중국 또는 대만, 홍콩, 베트남까지 이렇게 오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도 물론 이 물동량이 크지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물동량이 또 어떤 물류의 그러니까 좀 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동해 지역이나 이제 부산 지역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또 북극 항로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 메카르도 도법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커 보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제 뭐 네덜란드 쪽으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지금 이란 쪽에 통해서 오는 물동량이 그러니까 위협을 당했을 때
대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쪽이 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큰 앞으로 핵심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남권 지역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부산과 울산, 포항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목포에서부터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벨트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랑 대구도 같은 성산에서 일단 목포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보면 포항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남동해권 그리고 남부권에 새로운 거대한 벨트가 생길 가능성도 사실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또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여기 경주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구가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입지라든지 교육적인 인프라가 거의 지방 탑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남부 지방이 굉장히 발달되면 뭐 경주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이런 지역이 또 부가직접 간접적인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구미 그다음에 전주까지 그다음에 군산에 이르는 좀 폭넓게 직간접적인 또 영향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개발되고 또 동해가 활성화되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면 이 전반적인 이런 지역들이 또 굉장히 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이제 본 게 그 동해 동쪽에 이제 KTX 라인이 개발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고성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이르는 지금 철도인데 이게 이제 점점 앞으로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고속선이 되고 하면 한 2시간대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동해안 지방의 전반적인 그런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관광, 물류, 뭐 경제 또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전주랑 그러니까 군산에서부터 익산 전주인데 지금 전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반도체.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군산이랑 이제 새만금 지역이 개발되면 현대차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수급이 이쪽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AI 또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이 지역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소외되어 있던 부분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도시들 다 지금 호재 아닌 호재가 다 있어요.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 부가 모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보면 가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일단 지금 남쪽에서 보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 광주 봉선동 이 지역이 부가 좀 모이는 지방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요 봉선동에서 하진 않고 어떤 이 터미널 주변이나 지금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현대백화점도 개발되고 이런 부분에서 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떻게 보면 좀 부자들이 좀 자기만 리그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봉선동 그리고 봉선동 여수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쭉 봉선동에 나와서 바로 가면 여수까지 가고 뭐 고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제주도 교통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주도도 이제 완도군까지 갈 수가 있고 뭐 목포시야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 봉선동 그리고 이 전북 지방에서는 전주 에코시티 에코시티가 굉장히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딱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에코시티가 굉장히 어떤 부를 다 이 지역에서 이제 모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 경남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구 이 지역이고 이 지역에 모든 부가 집중된다는 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확실하죠. 그리고 일부 이제 기장 지역,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구죠. 남구지방 교육이 워낙 좋고 환경적으로도 울산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 남구지방이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과 그다음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경북지방에서는 당연히 수성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쾌적성 모든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KTX 바로 이제 백화점도 있고 또 저기 동성로에 가도 현대백화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뭐 종합병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이쪽에 이제 뭐 벤처타운도 들어오고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수성구인데 이 수성구를 기점으로 이쪽에서는 신세계 좌측 왼쪽은 현대 오른쪽은 롯데가 쇼핑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만 해도 뭐 경대병원 그다음에 영대병원 개대병원 해가지고 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성구가 어떤 그런 부가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둔산동 그리고 일부 지금 둔산동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진 않은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아마 지금 도안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개발이 크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데 몇십 년간은 이 둔산동과 지금 도안신도시가 좀 집중될 것 같은데 도안신도시는 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이 왼쪽 지방에 왼쪽 지방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출로가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그러니까 차로 왔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남부에 사시는 분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거잖아요. 이런 분들 오실 때는 차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다음에 세종시나 청주시도 똑같죠. 차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는 그 대전 도심까지 들어가기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근데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깨버리니까 저가 이제 대전에 살진 않지만 그냥 이제 타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출입성이 좋다. 그리고 좀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램이 이제 이쪽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게 좀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둔산이죠. 둔산 그다음에 유성 그다음에 이 도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부촌화될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가 결과적으로 이 충청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대전 쪽이 조금 집중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이쪽에서 회수하지 못한 일부 부는 이 천안에 불당동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뭐 KTX도 있고 GTX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GTX가 들어온다면 불당동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또 사시는 분들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당동 이 지역도 굉장히 좀 부가 집중될 지역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주라든지 그래서 사실 충청도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역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실동 그리고 춘천의 온이동 그리고 뭐 속초의 해안가 지방 그 다음에 강릉은 사실은 해안가 지방 우리는 주로 가지만 지금 부초는 사실은 이 교동 쪽이거든요. 롯데캐슬 쪽인데 롯데캐슬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지 왜냐면 또 이제 KTX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앞으로 판교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교동 쪽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같이 경쟁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송정동 이 지역이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경포대 여기 이제 최고급 호텔들이 들어오고 일부 여기가 이제 뭐 레지던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러면 이 삼각축을 또 이룰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두섭씨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들이 좀 앞으로 좋아질 부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은 지금 사실 몇십 년 동안 거의 부는
그 경제 규모는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도가 많이 커진 거지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사실은 전체적인 규모가 커졌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더 그러다 보니 쾌적하다 보니 서울로 또 더 집중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한강벨트죠. 한강벨트 쪽에 좀 더 뭐 여의도라든지 마포, 뭐 용산, 성동, 그다음에 강남 쪽에 이제 한강벨트 쪽에 부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은 당연히 송도죠. 송도는 뭐 GTX도 들어올 거고 앞으로 굉장히 그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가 집중될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벨트, 화성 동탄, 그다음에 이제 뭐 성남 판교부터 시작해서 동탄, 용인, 그다음에 평택에 이르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천과 청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 경제 중심이 실은 서울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접근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에 서울에 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지방에서도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KTX가 발달된 일부 도시들이 수혜를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35년쯤 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지방에 대한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일부 부촌들, 그리고 좀 제주도를 빠뜨렸는데 제주도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달 살이,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한 달 살이 하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제주도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의 수요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지방에 좀 교육 환경이 좋다니, 결과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직장도 있으면 좋겠지만 쇼핑,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쾌적성, 그 다음에 조금 그 이국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좀 안전하면서 좀 이국적인 그런 풍경을 이제 지닐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곳이 있으면 앞으로 부가 좀 집중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지방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지 못한 데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한국인이 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두섭시 말씀드렸는데 2035년 앞으로 이제 뭐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외국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 그러니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 금융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멀리 가기는 힘들어요. 네, 이유는 아실 거잖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제 친구가 지금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 친구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의료보험이 되고 굉장히 그 하이 퀄러티의 이제 인슈런스를 보장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뭐 최고 VIP, VIP 대접 그런 인슈런스가 있으면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뭐 열이 난다 하면 그냥 바로 집 앞에 병원 가잖아요. 예. 특히 요즘에 뭐 어플도 잘 돼 있으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전 세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은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일본이랑 싱가포르도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답하고 솔직히.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아유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 멀리는 못 가고, 제 생각엔 지금 앞으로는 아마 대마도, 대마도에서 이제 김포에서 1시간이면 이제 앞으로 대마도를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인데 울릉도가 지금은 굉장히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바가지 문제도 있고 고물가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좀 많은 그 이제 관광이 많이 발달되면 전반적으로 바뀌어지고, 특히 울릉도가 이제 동해가 활성화되면 울릉도에도
어떤 그런 지금은 안 됩니다. 뭐 새로 건설해야 되지만 이건 물론 한 10년, 20년의 이후에 이럴 수도 있지만 대규모 항만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아마 울릉도도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대마도도 이제 사실 관광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만약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여기서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신다. 뭐 디지털 노마드 본인처럼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냥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뭐 후쿠오카도 가고 부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대마도에서 제주도가 좀 교통편이 사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이제 뭐 제주도랑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 앞으로는 남부지방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만 커지면은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일본도 커지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이 큐슈 지방 그러니까 홋카이도 그다음에 후쿠오카 그다음에 구마모토시 TSMC도 들어오고 이 지역이 지금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멀리 가면 이제 대만도 있죠. 조금 더 멀리 보면 대만도 있고 그다음에 상해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상해로 엄청 간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남부 그다음에 상해, 대만 그다음에 뭐 여기 오키나와, 후쿠오카, 규슈 이렇게 되면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다만 당장은 어렵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그 좀 긴장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은 대만까지는 당장은 어렵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가장 빨리 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규슈지방 그다음에 제주도와 대마도 이 사이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최근에 일본 분들 유튜버들도 막 부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많이 가잖아요. 후쿠오카랑 뭐 기타 규슈 이렇게 배 타고 차로 해서 많이 가는데 일본도 반대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다음 뭐 제주도들도 일본 분들이 많이 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뭐 완도를 통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 이게 왜냐면 서울은 많이 가봤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사실 도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시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 어떤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 또 일본 분들한테는 이런 데가 있었나? 그리고 물가도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밑반찬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일본 분들의 그런 좀 니즈도 좀 충족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이런 지역들이 배편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